교장 선생님이셨다고요? 연금도 꽤 받으시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연금 받습니다. 매달 240만 원.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는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헌신했고 퇴직 후엔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고정비는 생각보다 크고 자식 뒷바라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나인데 왜 노후는 이렇게 버겁기만 할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은퇴 후의 진실이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과 해법을 세 가지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사례 1. 63세 전직 초등학교 교장 김정호 씨의 고백. 김정호 씨는 63세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뒤 6년째 은퇴 생활 중입니다. 연금은 매달 약 24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고정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통신비, 부부 외식 12번, 병원비, 경조사비, 거기에 딸이 아직 취직을 못해 용돈도 줘야 했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는데 왜 이리 빠듯하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 돈이 크게 안 나갈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은 줄었지만 지출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예상 못한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2. 사례 2. 61세 교육청 사무관 출신 박미순 씨, 월 180만 원으로 버티는 삶. 박미순 씨는 30년 동안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연금은 180만 원. 아들 결혼식까지 마친 후 이제 나만 챙기며 살자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며 사라졌고 현재는 전세살이, 관리비 포함 월세 비슷한 수준의 지출에 병원비는 매달 고정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있어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 턱없이 부족해요. 다시 일하고 싶은데 나이 들었다고 다들 안 뽑아요. 지금은 마트에서 주 3일 일하면서 채우고 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연금은 이때 생활비 전체를 커버하기엔 부족한 돈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3. 사례 3. 64세 퇴직 공무원 부부, 노후 설계 실패로 싸움만 남은 하루. 정재훈 씨 부부는 나란히 공무원으로 60세까지 일했고 부부 연금을 합쳐 매달 약 430만 원을 받습니다. 와, 부럽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요즘 대화를 줄였습니다. 왜냐고요? 돈 문제 때문입니다. 남편은 매달 쓰는 4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비, 골프 모임, 아내와의 외식, 자식 용돈, 여행 경비 등. 하지만 아내는 불안합니다. 이러다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남들 다 가는데도 못 가고 살긴 싫어. 결국 은퇴 후 소득에 맞게 쓰는 훈련을 하지 못한 부부는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은퇴 이후 진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은퇴 전 연금 예상 금액을 보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물가 상승률,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 등은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쓰던 대로 쓰는 소비 습관. 가장 위험한 건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 습관은 안 바뀐 것입니다. 현역 시절 외식, 쇼핑, 여행은 소득이 받쳐줬지만 은퇴 후엔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은퇴 후 계획 없음의 함정.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카페, 외출, 쇼핑이 잦아지고 건강을 위해 받는 각종 프로그램도 비용이 필요하죠. 시간을 잘 쓰지 못하면 돈도 같이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시작할 세 가지 실천. 지금의 소비 습관 점검부터 하자. 은퇴 전이라면 현 지출 중 은퇴 후에도 유지될 항목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한 달에 꼭 필요한 최소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꼭 힘든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유튜브, 재능 나눔, 작물 재배, 중고거래, 공방. 소득이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벌 수 있다는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 플랜을 짜야 합니다. 대화 없이는 갈등만 남습니다. 서로의 소비 기준, 걱정되는 지점, 목표를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계부를 써보는 것, 효과 좋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짜는 인생의 설계도. 교장 선생님도 이럴 줄 몰랐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작은 수입을 만들고 함께 계획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은퇴 후 삶을 지켜줄 진짜 무기입니다. 퇴직 공무원, 연금 240만 원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의 현실과 해법. 전문가 칼럼. 은퇴 설계 전문가 박지연.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으면 노후는 보장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갖는 기대이자 착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은퇴 6년 차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례는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연금이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 김정호 가명 63세 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매달 연금 24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300만 원 이상. 그 차이만큼은 적금을 깨거나 아이들에게 줄 용돈을 줄이거나 때로는 카드 할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연금 240만 원이면 괜찮은 수준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단, 혼자 살고 병원 갈 일 없고 추가 지출이 없는 경우라면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는 다음 세 가지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1. 생활비는 은퇴해도 줄지 않는다. 은퇴하면 외식도 줄고 옷도 덜 사고 통신비도 아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 자녀나 손주에게 쓰는 비용, 각종 모임이나 건강관리, 문화생활과 여행. 이 모든 것이 은퇴 후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물가 상승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는 연 2.2%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연금을 240만 원 받더라도 510년 후에는 체감 구매력이 20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 의료비는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50대의 2.5배 이상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정기적인 검사, 치과 치료 등은 필수가 됩니다. 박미순 가명 61세 씨는 교육청 사무관으로 퇴직 후 연금 180만 원을 받지만 매달 병원비만 2,530만 원이 나갑니다. 건강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보양식 건강식품까지 더하면 실제 가용생활비는 1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3. 자녀 문제는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정재훈 64세 씨 부부는 각각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부부 합산 연금은 43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자금, 취업 실패, 손주 돌봄 등의 이유로 매달 자녀에게 5만 100만 원씩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한 변수는 바로 자녀 독립 여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을 간과하고 막상 은퇴 후에도 가족 지원이 계속되면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설계의 핵심 포인트.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를 만나며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연금이 있어도 부족한 사람과 연금이 적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 받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쓰느냐입니다. 1. 생활비의 최소 기준선을 정확히 계산하라. 퇴직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세요. 필수 지출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 선택 지출 외식, 문화생활, 취미 여행, 경조사비. 이 중 필수 지출만 뽑아내 최소 생존비를 설정하는 것이 은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계산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은퇴하고 막상 은퇴 후엔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주지? 당황하게 됩니다. 2. 노후 소득원을 반드시 하나 이상 만들어라. 연금은 기초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의 핵심은 보완 소득입니다.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소규모 창업, 재능 기부형 일자리,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2,05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스스로 번다는 자존감이 크고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큽니다. 예를 들어 퇴직 교사 방과 후 학습 지도, 전직 공무원 자문관 교육 강사, 가정주부 반찬 판매, 유튜브 운영 등. 지금부터 소득원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3. 은퇴 후 관계의 질이 생활비를 좌우한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소통, 특히 부부간의 재정 협의입니다. 한쪽이 절약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갈등이 커지고 은퇴 후 삶은 지옥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가계 계획을 세우고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전 부부 워크숍이나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맺으며 지금이 바로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 교장 선생님의 사례는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은퇴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현실을 지금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막을 단단하게 열기 위해서는 정확한 생활비 파악,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가족과의 협력, 이 세 가지가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지금 당장 노후를 위한 두 번째 인생 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은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